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소제목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 하락의 실적 감소라고 작성을 해놨는데, 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이 GS 글로벌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GS 글로벌 당사의 사업 현황을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후에 실적 확인과 이 향후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실적 전망이라던가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감소를 말씀을 드렸으니 현재 23년 실적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될 텐데 23년 기준에 이 매출액은 3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65억 원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6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거의 20% 정도 매출 하락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20%나 감소한 데 있어서 이제 사측의 설명은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제 트레이딩, 이 무역 부분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재 GS 글로벌의 매출 비중이라던가 GS 글로벌이 하고 있는 사업에 원자재는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이 매출 하락을 한번 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보자면 조금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단에서도 증가가 있었고, 다만 사실 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꾸준하게 상승했던 부분은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기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19년도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런 세상을 바꿔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29년도에 이미 매출액이 3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58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보면 지금 23년도랑 거의 비슷하죠. 영업이익은 이때 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다만 이렇게 2019년도 그리고 2023년도를 어떻게 보면 매출만 놓고 단순 비교할 때는 4년 동안 제자리인가라고도 볼 수 있으실 텐데, 물론 22년도에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게 사실 원자재 쇼티지로 인해서 GS 글로벌 입장에서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23년도의 매출은 그냥 기고 효과로 이렇게 작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질적으로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GS 글로벌이 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이 들쑥날쑥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역 유통 부분인데, 이 품목으로는 철강 금속 제품, 석유, 그리고 화학 제품, 석탄 등 어떻게 보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이 트레이딩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무역 유통을 하면서 매출이 뭐에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이런 원자재의 가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비쌀 때는 어떻게 보면 유통을 할 때도 운임 가격이라던가 이런 게 비싸지고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불황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또 어떻게 보면 비용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매출에 또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자면 지금 우리가 기억해놔야 될 거는 22년도에 실적 서프라이즈였고 23년도에는 기고효과로 굉장히 실적이 초라했다. 매출이 거의 20% 가까이 줄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무역 유통 부분 전체 매출 91%를 차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한번 참고를 하면서 보면, 네, 첫 번째가 이제 철광석입니다. 이 GS 글로벌이 거의 최대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이 철강 가격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구간이 22년도인데 보시면 22년도의 철광석 가격, 그리고 23년도의 철광석 가격이라고 할 수 있고, 철광석이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철광석 가격이 조금 올라왔지만, 사실 22년도, 23년도의 철광석 고가, 어떻게 보면 가격의 고점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23년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철광석의 가격에 따라서 철광석의 운임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22년도에 서프라이즈, 그리고 23년도에 기고 효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철광석 이외에도 아까 석유나 석탄 제품도 아까 제가 코멘트를 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원유 가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2년도고
원유 가격 고점일 때가 뭐 거의 120불 가까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게 22년이었죠. 원자재 쇼티지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3년도 고가도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이제 전년의 기고효과로 매출 감소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석탄을 보겠습니다. 석탄은 더 심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22년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가의 거래가 됐던 가격이 뭐 여기에 거의 여기에 형성이 돼 있었고 23년도에는 쭉 하락을 해서 뭐 23년도 고가나 뭐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 석탄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비용이 22년도에 비쌌는지 그 기고효과로 23년도에는 이 운임 비용이 줄어서 매출 감소가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뭐 지금 석탄 22년도에 석탄 가격이 이렇게 올랐던 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탄 가격 22년도의 서프라이즈가 설명이 되려면 이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차트가 22년도부터 그리고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이렇게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한 2년 정도의 중단기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 GS 글로벌도 22년도 중반에 이 엄청난 상승,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했죠. 어떻게 보면 뭐 2,000원 초반대 거래된 게 5,200원까지 거래됐으니 뭐 단숨에 2배가 넘었는데 이때 그 석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러우 전쟁이 있었죠. 러우 전쟁. 이때 이 러시아가 이 석탄을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로 수출하는 국가인데 이후에서 이 러우 전쟁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라고 해서 러시아산 석탄을 이 유럽연합에서는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제재를 하면서 이 석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물론 뭐 GS 글로벌의 뭐 실적도 영향이 있었지만 이 단기간에 이 상승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 물론 추후에 이 부분이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되고 이게 앞으로 실적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상승분, 이슈로 인한 상승분은 반납을 하고 추후에 이제 22년도 이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다라고 해가지고 이 실적 기대감에 이 정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추후에 앞으로 그럼 23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제 원자재 쇼티지가 점점 사라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GS 글로벌 당사의 그 운임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그럼 정상화가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 23년도의 실적이 조금 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주가 하락이 있었죠. 네, 그 후에 뭐 추가적으로 이 정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이 GS 글로벌이 이 중국의 전기차 BYD라는 전기차 아시죠, 여러분? 이 BYD를 국내에 수입해서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잠깐 올랐지만 이때 그 주력 모델이 1톤 트럭이었습니다. 1톤 트럭이었는데 국내는 이미 1톤 트럭을 현대차에서 굉장히 강하게 시장 비중을 갖고 있고 이 현대차 어떻게 보면 BYD 전기 트럭에 대해서 한국 시장은 조금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 이 품질이 괜찮을까라는 이 우려에 처음에는 판매할 수 있다, 판매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올랐지만 이게 과연 잘 팔릴까라고 해가지고 물론 앞으로의 그 판매 기대감이 네, 우려로 바뀌면서 주가의 하락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23년도의 실적도 그렇고 아무래도 물류회사라는 특징에 이 상사하죠. 이 제한적인 성장성 때문에 조금 이 주가가 횡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은 이 GS 글로벌이 뭐 전기차 판매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는데 전기차용 이제 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장에 뭐 잠깐 기대를 모았지만 뭐 이슈가 사라지고 그 배터리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으로 네, 하락을 어떻게 보면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뭐 최근에 지수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뭐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의 하락 그리고 뭐 경기의 이 회복이 조금 더디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하락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이 저점을 조금 지켜주는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지켜주고 추가적으로 횡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후에 앞으로 뭐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던가 왜냐하면 원자재는 이 중국이 다 빨아들인다 수요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다고 하면 원자재도 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주가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 PBR이 있겠죠. 사실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PBR이 0.4배 수준이기 때문에 PBR 한 배까지 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 주가에 있어서 주가 상승 그리고 주주 환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 정책이 뚜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뭐 한 배까지 어떻게 보면 뭐 가격적으로 이게 더 0, 뭐 25, 뭐 어떻게 보면 뭐 2배, 2.5배 이렇게 반영이 되긴 어렵지만 어, 가장 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뉴스를 보시면서 이 GS 글로벌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조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저가다 보고 저가니까 그리고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이미 어떻게 보면 악재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모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이 자리를 팔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뭐 GS 글로벌에 대해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 조금 도움이 되신다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GS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지금까지의 말씀은 100%제 주관이 담겨 있는 부분이니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